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하려고 하면 법제화를 해야 되고 예산을 배부해야 되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아직 정부가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 그러면 한국예총에서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라고 하니 50년이 넘는 역사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민간단체가 한다라고 하면은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앞에서 출발하시고 잘 좀 싹을 틔워달라. 그리고 가치들의 힘을 합해서 법제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배부받을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해주면은 정부도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뒷바라지 하겠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 정부 부처의 과장급, 국장급 실무자들하고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가도 되겠다.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난해 저희 한국예총 이사에 이 사업을 상정해서 전부 설명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대 카드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카드는 어느 은행에나 다 있는 거잖아요. 거래하시면 있고. 명의는 지금까지 발굴이 되지 않고 묻혀있던 우리의 그런 어떤 전문성, 우리의 장인정신, 예술은 그런 창작 세계가 구체적으로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서 이것이 홍보되고 기록되고 또 더 유용하게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틀리고요. 또 여기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만은 이름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오신 분은 이제는 선생님으로 존경받고 그 다음에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자님들 앞에서 제가 문자 내놓은 것 같이 굉장히 힘들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황 총장님의 소청으로 지금 오늘 이 전국에서 올라오신 문화예술인 그리고 그 명인 명장의 여러분들 앞에서 잠깐 그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양해를 얻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어서 81세입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5살에 전라북도 도의원을 했는데 39살에 무소속이지만은 임실 순창 남원에서 국회의원을 처음 당선되었고 부대에 10대는 옥중 당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13대에는 전주에 또 올라와 가지고 약 10년 동안 제가 옥살이를 하면서 국민권은 피탈되고 있다가 전주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철수 씨하고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당선이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김대중 선생하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 아니라 나이입니다. 나이를 좀 덜 먹어야 하는데 세월은 무상해서 난기풍산이라고 세월 속일 수가 없거든. 장대 들고 오는 세월 오는 백발을 막으려고 했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세월이 먼저 알고 와서 머리에 붙고 하얘야 할 것은 검해지고 검해야 할 것은 하얘지고 길어야 할 것은 짧아지고 짧아야 할 것은 길어지고 젊었을 적을 생각하면은 절대 나는 늙지 않은 줄 알았더니 나도 80이 넘으니까 역시 늙은이 대접을 받고 이렇게 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나이 뭐 60만 넘어도 노인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그런 판에 지금 이게 나이 80 되어서 옛날 같으면 고시라고 해가지고 70이 넘어도 늙은이 취급을 하는데 80이 넘어가지고 지금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어떤 노인네 말대로나 나는 그 얘기를 듣고 태산이 가슴에 와 다 습다. 그게 뭔 말인 거니?
젊은이들 앞에 늙은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젊음을 겪었고 지금 나이 먹었지만 너는 늙은이를 겪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까지 놈들 내 앞에서 말 내놓지 말아라. 이 말을 하더랍니다. 지금 세상이 다 젊은 세상이고 더군다나 요 근래는 여인천합니다. 괜히 어정쩡한 나이 좀 먹었다고 해서 까불다서는 굉장히 실수가 많이 되어지고 또 신뢰가 되어질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나이가 이렇게 처먹고 보니까 말을 정확하게 순서 있게 상중하로 해서 따복따복 해야 할 말이 이리 건너뛰고 저리 건너뛰고 또 이러이러한 것은 잃어버리고 숫자 개념이 조금 약하고 또 동서남북으로 가려서 결정을 지어야 할 것이 순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참 사람이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생에 불여사여 사람이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죽은 것 같지도 않고 아침에 지금도 눈을 뜨면은 이승이고 눈을 감으면 저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내가 공민권도 없고 아주 처절하게 구박을 받을 적은 돌아가신 삼성그룹의 이병철 씨가 나에게 고문이라고 하는 직책을 주어서 제1기획, 제1재단 요사이 뭐 시끄럽다면 제1재단 고문을 시켜주어서 약 한 7년 동안 내지 한 8년 가까이를 삼성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병철 씨가 몇 사람도 부르지도 않고 나하고 돌아가신 김덕보 씨라고 최신부의 기업관리실장 하신 양반하고 둘이를 신라호텔에 점심때 부르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얘기가 지금도 꼭 내가 가슴에 새기고 있고 또 오늘 이렇게 말을 알아듣는 여러 어른들 앞에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삼사를 지켜야 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돈 지금부터 근 50년 전에 50년 전에 뭐야 한 78년 전에 돈 3만원 그 당시 돈 3만원이면 지금 아마 3억쯤 늘 거예요. 3만원을 가지고 시작한 장사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이 지금 세계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삼사를 지켜야 한다. 일살이 뭐냐? 나는 그 당시에는 돈 많은 주제에 돈 얘기나 하고 삼성을 어떻게 생각하냐, 삼성이 어떻게 키워졌냐, 삼성이 어떻게 앞으로 전망이 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않고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우습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이병철 씨 나이가 되어서 이렇게 딱 되어 보니까 아하 이 얘기를 그 어른이 했구나. 이 얘기는 꼭 내가 내 뒤에 따라오는 많은 양반들한테 내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째, 일살이 엄살을 좀 부리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힘이 좀 있더라도 엄살 좀 부리고 살아라. 돈 100만 원이 호주머니에 있더라도 돈 10,000원뿐이 안 가진 것처럼 엄살 좀 부리라. 힘이 화무장사 같은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들어서 아주 늙은 90살 넘은 노인네같이 처신하리라. 그래서 곧 죽는 데께 숨을 짧게 쉬고 그리고 또 소리를 적게 내고 눈을 밑으로 깔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위협을 준다거나 협박을 준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엄살 좀 떨고 살아라.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넉살이 있어야 한다. 넉살. 그래 이 살은 넉살입니다. 넉살은 뭐지? 상대방이 아파서 자기가 볼 적어도 아, 저 양반이 굉장히 속병이 아주 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상대방 앞에서는 당신 신앙선판이 왜 이렇게 화색이 나빠졌냐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이고 지난번에 볼 적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이렇게 넉살 좀 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상대방한테 용기를 주는 것이다. 뭐 자기를 기억하는데 나쁜 기억을 갖지 않는다. 처세를 할 적은 꼭 처신을 할 적은 꼭 이렇게 넉살 좀 부려라. 그렇다고 해서 간사를 부리라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 피사를 떨으라는 건 아니다.
하여간 넉살이 좀 있어야 한다. 윗도 유모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 그 양반이 말하던 삼살은 간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살은 국가 권력 앞에 간살 좀 부리고 머리를 수그리고 일평생 동안에 한두 번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살을 부리는 것은 돈 만냥보다도 큰 힘이 있을 때가 있다. 자기 목숨을 살릴 수가 있다. 그러니 간살을 좀 부리라. 스트레이트 워크를 하지 말고, 그 양반은 일본서 대학을 2년인가 다니다가 중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스트레이트 워크, 직선적으로만 가지 마라. 직선으로 가는 것은 사진빨은 좋지만은 직선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라운드 워크를 해라. 삥 한 바퀴 돌아서 가라. 좀 늦지만은 연못이 있으면 연못을 직선으로 가지 말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가라. 그러면은 안전하고 좀 늦지만은 편안하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여백이 있는 처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첫 번째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살을 떨고, 두 번째는 넉살이 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간살도 부릴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자네는 말이야, 엄살도 없고, 그리고 넉살도 없고, 그리고 너는 또 간살도 없으니 자네가 늘 신라 호텔을 늘 왔다 갔다 몇 번 한 것은 좋지만 형무소를 늘 들쭉날쭉 하니 그 뭐 내가 보기도 딱하다고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몸을 담고 그쪽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고, 거기에서 쭉 정치 활동을 했는데, 나는 여기 와서 총장님을 만나 뵙고 살았어. 예총이 정부의 도움을 아무것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받고, 그리고 예총이 지금 문화활동,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예술의 전당이 그렇게 크게 지어놨지만은 사실은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가 진 게 아니야. 그걸 진 것은 전두환 씨가 시작을 해서 아마 노태우 씨 때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술 문제나 문화 문제를 제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건 오히려 군발이, 오히려 군인 출신인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가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가 훨씬 많이 일을 했습니다. 생각할 때 기맥힐 일이요. 기맥힐 일이요. 국민의 정부다, 참여정부다 했던 그 사람들이 민간인이 나는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아니야. 지금 이 정부에서 다른 데 예산보다도 지금 잘못돼가지고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 말하자면 세금을 100원 물리하는데 150원은 물리고 110원은 물려가지고 그것이 두 개 합쳐가지고 1년이면 수십억이 아니야, 수백억이요. 그 가운데 일부분만 예총에 주어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의 문화예술이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을 거 아니냐. 지금 물론 이렇게 거창한 이렇게 빌딩 안에서 이렇게 한 공간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크게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기맥힌 것은 오늘날 이 정부에서 문화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승만 박사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문화하고는 별로 거리가 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참 외국 대통령을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외국 대통령은 자기 이름 사인은 그야말로 똑 떨어지게 좀 연습을 수천 번 수만 번을 해가지고 제대로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 가서 사인을 한데 보면은 혹은 저쪽을 헌충원이네, 혹은 유령제 같은 데 가서, 혹은 나무 전시회에 가서 그 방명록에 이름 쓴 데 보면은 이름이 그냥 행편없는 쫄필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자기 이름만은 좀 잘 써야 한다. 잘 쓸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신장도 시키고 발전도 시키고 계승도 시키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자기 이름도 똑바로 쓸 줄 모르는 친구가, 나는 이따금 말이야, 이명박 씨 그 사인한 것 가운데 한글로 쓴 거 이명박이는 똑바로 썼지만은 한문으로 쓴 이명박의
그 두터울 박자 이명박 하는 박씨박이라고 쓴 것이 말이야. 한글로 쓴 것은 똑바로 기역자에다가 파자에다가 기역자를 썼는데 한문으로 쓴 것은 들어 틀릴 때가 있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차 이분이 참 거의 무식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고려대학 학생 가운데 거의 60%가 훨씬 넘게 고자까지는 옳게 쓰지만은 고을여자 여자를 못 쓴다는 거예요. 연희대학에 지금 70%에 가까운 숫자가 연자는 뻗친 연자는 똑바로 쓰는데 희자는 못 쓴다는 거야. 한문으로. 그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이, 대한민국의 지금 문자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다른 것은 다 좋아도 문명은 발전되어서 좋은 텔레비나 혹은 뭐 냉장고나 혹은 세탁기나 혹은 청소기를 가지고 넉넉하게 살고 있지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살지만은 문화 쪽은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의 맥을 이어가는 우리의 혼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문화는 우리의 예술은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나도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 쪽에 좀 관심을 좀 깊이 가질 줄 알았더니 문화 쪽에 관심이 그렇게 깊은 관심이 없어. 안타까운 일이요. 그 양반만이라도 나중에 누가 주위에서 그 좀 보필하고 주위에서 자문한 사람들이 대통령 각하 당신만은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문화예술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도 좀 조언한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계속 괜찮아요. 음악도 좀 키워줘봐요. 여기까지 오시니라고 뼈골 빠지셨어. 세월이 흘러간 뒤에 남는 것은 흔히들 이름자라는데 사랑이 흐른 뒤에 그자가 남는 건 그 남자 유한 리스틱이래. 이제와 세상 이 나이 될 때 봐라. 이쁜 여자 못생긴 여자 가려지나 그저 그 여자 주위에 남자 여러분 주머니에 손을 넣어봐요. 안녕히 잘 있는지. 이제는 우리 아시죠? 이제는 쪽팔리고 잡지도 않네. 선생 여러분 월급을 안 줘서 그래. 월급을 안 줘서. 에휴 미안해요. 시덥. 사실은 이분하고 내하고 복리를 연 12% 무한전을 주겠다는 계약을 안 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순간에 의한 마음의 박수로 한번 주시면은 저분이 사실은 음대를 나오셨어요. 음향학과를. 그래서 먹고 살다 보니까 이벤트 사업을 했는데 이벤트 사업에서 재테크를 잘 못하고 이 그린벨트에 한 바람에 쫄딱 망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기가 불편해서 그래요. 부디 잘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시상에 살다 보면은 천치 사람과 만별 지겹지 않습니까? 여기 오신 딱 이런 분들도 각자 할 일을 다를 것이고 하는 일이 다를 것이고 먹는 것도 다를 것이고 입는 것도 다를 것이고 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두 분은 부부신가요? 영준아, 내가 니하고 반발한다고 너무 기분 나쁘신 거 하지 말어. 내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둘이는 파장이 붙어있는데 저기 있는 막내 형은 어떻게 좀 떨어져 있어서 삼각관계가 얼마나 않은가 보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짠해서 그래요. 광준아, 너도 머지않아서
상훈이 형처럼 돼. 너무 의식되지 마라. 그리고 자 남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 손 한번. 손 한번. 자 가운데 내리시고 지긋지긋 주물릅시다. 시상사 달인이 되고 명인이 되면은 맨날 뭘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만드는 세월은 다 죄다 보내고 소정을 가지면서 정녕 제일 소중한 직급 관리를 왜 안 하냐 그 뜻이요. 자 남자 여러분 다시 쪽팔리고 주변에 손 놓고 주물러. 마사지 잘해주시고 피부관리 잘해주시고 사실은 여기 올 때까지 얼마나 흡이 주고 얼마나 숨이 찼겠소. 여기 아무나 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부하지 아니요? 그럼 여기 서는 여러분 맨날 나를 보면은 양아치, 동양친이, 걸뱅이니, 각설이니, 품반이 이런 수고한 모든 말들이 많이 따라. 근데 나는 광주나 거기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놈이요. 내가 누구냐 그러면 거지요. 이 거지는 좀 멍청하고 무식하니까 내가 광주인 처음 봤는데 광주나 그런다고 해서 같이 반말을 하면은 거지하고 똑같은 놈이 되는 것이고 내가 혹시나 광주나 그러고 뭐라고 했는데 역정을 내거나 그러면 거지만 또 못한 놈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요새는 형을 생각해서 좀 분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관리는 네가 하면 돼. 내가 사실은 가까이 있으니 제일 친해 보여서 그래. 반가워. 아휴 참 여기까지 언니라고 얼마나 마누라 속 많이 썩었겠니. 그런다고 솔직히 아까 참 우리 저 명인가는 뭐 FC인지 뭐인지 CEO가 되려면 그러고 그러는데 사장하고 관계가 없지 않냐. 하시는 사업이 뭐시오? 네? 하는 짓이 뭐냐고. 하는 짓. 아 어떤 짓을 해서 명인 자리 왔냐 그 얘기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 그려. 광준이가 어려서부터 이불 속에서 세계 지도를 그렸어. 이게 발전에 대해서 훌륭한 형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원래 거래처가 없으면 불이 납니다. 그래서 거래처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아 나오네 갑시다.
아